2024년 4월 6일 최신 기출문제 실무시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회사 회송상사는 자동차 부품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으로 단기 회계기간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다. 전산 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항상 어떤 회사인지 이렇게 어떤 회사인지 확인하시고 문제를 푸십시오. 1번 다음은 기초정보관리 및 정기분 재무제표에 대한 자료이다. 각각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답하시오. 첫 번째,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거래처 등록 메뉴에서 신규 거래처를 추가로 등록하시오. 자, 해당되는 내용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정보관리의 거래처 등록을 클릭합니다. 해당 거래처는 일반 거래처이므로 일반 거래처 탭 코드 번호에 숫자 치시고요.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문에 있는 거 그대로 넣으시고요. 오타 있는지 확인하신 다음에 오타가 없으면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에서 엔터 이렇게 치면 자동으로 저장됩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에서 대체 조교를 등록하시오. 계정 과목 및 조교 등록 메뉴를 누릅니다. 코드 자리에 중간에 코드 자리에 134번 치시고 가지급금으로 가면 우측 대체 조교 자리에 조교 넘버에 8번 치시고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타 확인하시고 창을 닫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해당 오류가 관련된 정기분 원가 명세서 및 정기분 손익계산서를 수정하시오. 공장 일부 직원의 임금 220만 원이 판매비 및 일반 관리비 항목에 급여로 반영되어 있다. 자, 그러면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서 임금 220을 반영해 주고요. 정기분 손익계산서에서 급여 220을 이제 빼야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빼고 여기서는 플러스 해주면 되겠습니다. 두 개를 수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기분 원가 명세서를 누릅니다. 자, 임금 450에 220을 플러스 해야 되니까 4,500에 220을 플러스 해야 되니까 4,72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고치게 되면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뀝니다. 이 금액을 손익계산서에 반영을 해줘야 돼요. 정기분 손익계산서에 가서 저 임금을 바꿈으로 인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가 바뀌었으니까 그걸 가져다가 이제 파는 게 손익계산서로 와야 되므로 똑같은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단기 제품 제조 원가 자리에 정기분 원가 명세서에 있는 400-780-000을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 다음에 급여에서 220을 빼야 되니까 8,650만 원에서 220을 빼서 8,430만 원으로 수정합니다. 단기 순이익에는 변동이 없으므로 그 다음 과정 이익여금 처분 계산서하고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됩니다. 자, 이런 문제 나오면 얘는 생각해 주세요. 고쳐라 하는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순서대로 가는 건데요. 순서대로 갈 때 이렇게 제손 이재 순입니다.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일반전표 입력의 모든 거래는 부가가치세를 고려하지 말 것. 자, 1번 보겠습니다. 일반전표 입력에 들어가셔서 7월 15일을 입력합니다. 자, 거래를 회계 처리해 보겠습니다. 원재료를 구입하기로 계약하고 당좌수표로 발행하여 계약금 300만 원을 지급했다. 재료는 받지 않았으니까 거래가 아니고 계약금은 지급했으니까 거래가 되겠죠. 자, 물건을 매입할 때 준 계약금의 이름은 선급금입니다. 그래서 선급금 이렇게 되고요. 당좌수표 발행하면 당재금, 이 통장에서 빠져나가니까 당재금 이렇게 처리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의 선급금, 대변의 당재금 되고요. 채권 채무에 거래처 넣으셔야 되니까 선급금이 채권이므로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8월 5일입니다. 4억 취득을 위한 자금 9억, 만기 6개월, 우리은행으로부터 차입하고 선이자 3,600만 원을 제한 나머지 금액을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고 선이자 지급액은 선급비용으로 회계 처리할 것.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문대로 풀어야 되니까요. 일단 돈을 빌렸으니까 6개월짜리 단기 차입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9억 써주고요. 채권이니까 거래처 넣으셔야 돼요. 우리은행 이렇게 들어가야 되고, 여기 채무니까 거래처 들어가야 됩니다. 채권 채무에는 거래처 넣으셔야 되거든요. 채무 부채죠. 부채 증가 대변. 그 다음에 이자는 선급비용으로 하래요. 선급비용으로 하고, 여기에다가 3,600, 그 다음에 보통예금, 나머지 8억 6,400만 원. 보통은 이제 선급비용으로 처리하라는 말이 없으면 여기에다가 이자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자,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10일입니다. 창고 임차 보증금 1,000만 원, 거래처 주식회사 대운 중에서 미지급금으로 계상되어 있는 작년분 창고 임차료 100만 원을 차감하고 나머지 임차 보증금만 보통예금으로 돌려받았다. 임차 보증금은 여러분 채권입니다. 받아야 될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임차인이 쓰는 계정이고요.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돌려받죠. 그래서 이제 돌려받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돌려받았으니까 이 채권 없애야 되니까 자산의 감소 대변에 쓰시고요. 이따가 거래처 들어가야 돼요. 채권이므로. 그 다음에
또는 임차료가 밀렸었나 봐요. 임차료. 그래서 그거 미지급금으로 처리해놨대요. 그거 차감하고 받았다라고 그랬으니까 미지급금. 그래서 임차료 미지급금에 그 미지급금 남아있는 거죠. 예, 100만 원. 채무니까 거래처 넣으시면 되겠고, 이렇게 나머지 보통입금 900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게 1000만 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0일입니다) 주식회사 됐다. 차감합니다. 그 다음에 11월 29일입니다. 장기 투자 목적으로 주식회사 콤프 상사의 보통주 2,000주를 한 주당 만원에 취득하고 대금은 매입 수수료 24만 원과 함께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 매도라고 치면 매도 가능 조건이 두 개 있는데요. 투자 자산은 두 번째 겁니다. 얘는 당좌 자산입니다. 매도 가능 증권 처분일이 1년 이내에 되면 이 계정으로 바꾸는 거죠. 결산할 때. 우리는 이제 처음에 취득했으니까 취득하면 무조건 이제 투자 자산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78번을 넣으셔야 돼요. 육 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8일입니다. 수입한 상품에 부과된 관세 756만 원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하여 납부하였다. 상품 취득 시에 발생되는 운임, 관세 등은 상품의 취득 원가에 가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품 취득할 때 운임도 주고 관세도 좋다 그러면 상품의 금액은 그걸 다 포함해야 되겠죠. 다 줬으니까. 그래서 차변에 상품 756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자, 이렇게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 전표 입력 문제를 다 풀었으니까요. 창을 닫고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매입 매출 전표 입력 메뉴를 이용하여 다음의 거래 자료를 입력하시오. 입력 시 유의사항은 일반 전표 입력 시 유의사항하고 똑같고요. 이렇게 보시면 맨 끝에 부분만 이렇게 아래까지 회계 처리하고 전자세금 계산서하고 전자계산서는 전자입력으로 반영한다. 이 부분만 잘 봐두시면 되겠네요.
자, 1번 보겠습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누르고 8월 10일을 입력합니다. 메인 매출 전표 입력에서는 그 징빙을 잘 보고 유형을 잘 선택하셔야 돼요. 하단에 유형이 보이죠? 주식회사 산양산업으로부터 영업부에서 사용할 소모품 공구가의 95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현금으로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이 소모품은 자산으로 처리하라고 되어 있네요. 세금계산서 받은 거는 부가세 공제가 되는 거죠. 공제되는 부가세 세금계산서는 51번 과세 이걸로 입력합니다. 근데 세금계산서를 받았어도 공제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54번 불공으로 입력해요. 이 두 개의 차이를 확실히 아셔야 되겠습니다. 54번 불공. 자, 소모품 치시고 95만원 거래처 드시고 전자란에 전자 입력을 해야 되니까 1번 열을 하시고 이게 불공이래요. 예. 잘못 넣었네요. 예. 과세 열을 하시고 회계 처리는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러니까 1번 현금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온 재료를 소모품으로 바꿉니다. 다음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22일입니다. 내국 신용장으로 수출용 제품의 원재료 3,400만원 가치를 주식회사 롯띠상사에서 매입하고 아래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대금은 당사가 발행한 3개월 만기 약속보험으로 지급하였다.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52번 면세죠. 52번 면세, 면세를 52번 영세. 예, 말을 잘못했습니다. 예, 52번 영세. 그 다음에 어음으로 지급했다고 그랬으니까 온재료 사오고 온재료가 재고자산이죠. 지급어음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어요. 지급어음으로 회계 처리하려면 3번 혼합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금계산서니까 전자란에 열을 하면 되겠죠. 여기 매입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52번 영세 이걸로 입력하는 거예요. 지문에 있는 대로 보고 그대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죠. 자,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월 25일입니다. 송강수상으로부터 영업부 직원 선물로 마른 멸치 세트 50만원, 영업부 거래처 선물로 마른 멸치 세트 30만원을 구매하였다. 결국에 마른 멸치 세트 샀다는 거죠. 80만원어치. 대금은 보통예금 계좌에서 2차 지급하고 아래에 전자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저 멸치가 이제 면세니까 계산서 받았다는 말입니다. 자, 계산서를 받았으니까 이번에 53번 면세가 되겠습니다. 멸치 세트는 직원 선물은 복리후생비, 거래처 선물은 기업 업무 추진비, 이렇게 각각 회계 처리하시면 되고 보통예금 계좌에서 이체했으니까 회계 처리는 3번 혼합으로 하시면 되겠죠. 전부 현금하고 전부 외상배출금이 아니면 또 외상매입금이 아니면
3번 혼합으로 처리합니다. 4번 카드는 카드 전표를 받았다. 카드 전표를 발행했다. 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 계정이 미수금, 미지급금일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단가 다 똑같고 그러니까요. 한 번에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종류의 물건이므로. (8월 25일) 53번 면세. 마른 매치 세트 쓰고요. 자, 80만원. 송광수산. 네, 전자란에 열을 해주셔야 되고, 혼합. 첫 번째 구생비 50. 그 다음에 4번 10월 16일 업무와 관련 없이 대표이사 황동규가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상해전자 주식회사에서 노트북 한 대를 210만 원에 부가가치세 별도 외상으로 구매하고 아래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대표이사 계정을 사용하고 황동규를 넣어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래처를 입력할 것. 황동규 넣어달라는 말이죠. 부가세 공제 안 됩니다. 가지급금, 외상, 이름 미지급금 이렇게 되겠죠. 외상 나왔다고 무조건 외상배입금 쓰시면 안 돼요. 외상배입금은 상품이나 온지로 이렇게 재고자산 서왔을 때 쓰는 겁니다. 세금계산서 받았다고 무조건 51번 과세하면 안 되고 공제가 안 되는 거는 54번 불공으로 하셔야 되겠습니다. 부가세 공제 받기 때문에 부가세 자, 그대로 입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4번) 거래처 넣으시고 전자란에 여한 다음에 불공은 불공제 사유로 골라야 돼요. 첨부 서류 작성 때문에 부속 서류가 있는 것들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거 나오면 다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 되겠죠? 예. 기본값 그대로 쓰시면 되겠고 분계, 혼합, 가지금 여기에다 황동규 넣어달라는 얘기거든요. 법인 대표이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물건을 사거나 돈을 가져가면 가지급금으로 쓰시고요. 그 옆에 거래처 대표이사 이름을 넣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부가세 공제 안 되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이렇게 처리하시는 거고 미지급금 들어가시면 되겠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월 4일 개인 소비자 김원우에게 제품을 77만 원 부가가치세 포함해 판매하고 대금은 김원우의 신한카드로 수취하였다. 단 신용카드 결제 대금은 외상매출금을 회계 처리할 것. 그러니까 제일 먼저 징빙을 보니까 카드라고 나와 있죠. 제품을 팔고 카드를 발행했다는 소리니까 이럴 때 17번 카과로 입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카과는 부가세 포함해서 77만 원 그대로 넣으셔야 되고요. 외상매출금 회계 처리하시려면 2번 외상 이렇게 하시면 돼요. 제품 팔았으니까 외상매출금으로 회계 처리하라는 내용이죠. 외상매출금의 거래처는 카드사가 돼야 돼요.
카드사한테 돈을 받을 것이므로. 자,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11월 14일입니다. 17번 카과 제품 부가세 포함해서 77만 원 넣으시고요. 김은우 유형이 카면 중간에 카드사 골라야 돼요. 신한카드 고르고 분계 2번 외상하면 외상배출금 찍히고 카드사가 들어가게 됩니다. 회계 처리 내용은 마지막으로 내버려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6번 12월 4일 제조부가 사용하는 기계장치의 원상회복을 위한 수선비 88만 원을 하나카드로 결제하고 다음에 매출 전표를 수취하였다. 이번에는 카드 전표를 받았네요. 카드 전표 받고 부가세가 공개되는 거니까 부가세 신고하셔야 되겠죠. 네, 그럴 때 57번 카과입니다. 57번 카과. 그래서 지문을 보다가 이렇게 징빙을 보고 유형을 찾으세요. 수선비는 원상 회복을 위한 거니까 수선비로 처리하시면 되겠고, 카드 신용카드니까 이거 외상이죠. 그래서 미지급금. 유형이 카고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하고 싶으면 4번 카드로 회계 처리하면 제일 빠릅니다. 물론 3번 혼합으로 하셔도 상관없어요. 근데 프로그램의 특성상 4번이 제일 빠릅니다. 57번 카과. 얘도 카과니까 부가세 포함해서 넣어야 됩니다. 건별 카과 현관은 부가세 포함해서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88만 원. 예, 뚝딱 수선을 넣고 신용카드 하나카드 고르고 4번 카드 하시고 카드사 들어간 거 보고 미지급금에 얘만 수선비로 바꾸면 되는데 제조부가 사용하는 기계장치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제조원가 수선비를 선택하셔야 돼요. 하단에서 제조원가 수선비 520번 이렇게 넣으셔야 됩니다. 자,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문제는 다 풀었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오류를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4번 일반 전표 입력 및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입력된 내용 중 다음과 같은 오류가 발견되었다. 입력된 내용을 확인하여 정정하시오. 1번 9월 9일 주식회사 초록산업으로부터 500만 원을 차입하고 이를 모두 장기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였으나 그중 200만 원의 상환 기일은 12월 8일로 확인되었다. 200만 원은 올해 갚아야 된다 이런 말이잖아요. 그러면 200만 원은 단기 차입금이 돼야 돼요. 그러면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부가세 거래 아니니까 일반 전표 입력 누르시고요. 9월 9일 이 장기 차입금 500을 300으로 고치고 그 밑에다가 단기 차입금을 넣으시고요. 거래처 똑같이 채무니까 넣어주셔야 돼요. 코드 번호까지 들어가야 되고요. 그냥 엔터 치시면 코드 번호 안 들어가니까 이 자리에서 플러스 누르고 엔터 치시면 이 번호 들어갑니다. 물론 한글로 초록이라고 쓰셔도 돼요. 그리고 엔터 치셔도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5일 바로 카센터에서 영업부의 영업용 화물 차량을 점검 및 수리하고 차량 유지비 2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영업용 화물 차량의 수리니까 부가세 공제 받는 거죠. 그래서 부가세 신고하셔야 돼요. 그러나 회계 담당 직원의 실수로 이를 일반 전표 입력하였다.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되는 전표는 메인 매출 전표인데 일반 전표 넣으면 반영이 안 되죠. 그래서 신고가 안 되게 되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모르고 이렇게 넣었대요. 그러면 일반 전표 입력에서 삭제하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다 넣으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 전표 입력에 가서 10월 15일 치고 체크하시고 삭제합니다. 금액은 이게 부가세 포함해서 처리해놨네요. 이렇게. 예. 차량 유지비 현금이라고. 이걸 이제 부가세 신고를 위해서 메인 매출 전표에다가 넣도록 할게요. (10월 15일자로) 입력하겠습니다. 유형에서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고 공제되니까 51번 과세를 해야 되죠. 자, 그리고 25만 원 넣고 예, 바로 카센터 전자란에 열을 하시고 1번 현금 하고요. 차량 유지비 영업이니까 예, 판매 관리비 차량 유지비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차량 유지비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입니다. 결산 정리사항은 다음과 같다. 관련 메뉴를 이용하여 결산을 완료하시오. 네, 결산 나오면 수동과 자동을 구분하셔야 되죠. 내용을 읽어볼게요. 첫 번째 외화 나오니까 외화 평가라는 거고, 두 번째 단기매매증권 나오니까 이거 평가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보험료 나왔네요. 그럼 이거 다 수동이죠. 수동은 일반 전표 입력에다가 12월 31일자로 직접 회계 처리해서 넣는 겁니다. 자, 입력하겠습니다. 12월 31일. 네, 첫 번째, 결산일 현재 외상매입금 잔액은 1월 1일 미국에 소재한 온제로 공급거래처 노보노로부터 온제로 5,500달러를 외상으로 매입하고 미지급한 잔액 2,000달러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면 2,000달러를 지금 못했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평가해야 되겠습니다. 매입시 환율은 1,100원이었는데 기준 환율은 1,200원이니까 환율이 변동되면 평가하는 거죠. 100원 올랐어요. 100원 곱하기 2,000달러. 이게 채무거든요. 외상매입금이. 자, 부채는 환율이 오르면 더 많이 갚아야 되니까 안 좋은 거예요. 그럴 때 이름 외화 환산 손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2,000달러 곱하기 100원을 하게 되니까 그 금액은 2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변에는 외상매입금 20만 원이 되겠죠. 부채를 증가시켜야 되니까 부채의 증가 대변이죠. 그 외상매입금은 채무임으로 거래처를 넣으셔야 되고 이렇게요. 예. 그래서 입력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12월 31일 결산일 현재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 중인 지분증권에 대한 자료는 다음과 같다. 지분증권은 주식을 말해요. 적절한 결산 분개를 하시오. 단기 매매 목적이니까 단기 매매 증권 그 계정 과목 가지고 있는데 그 현재 공정가치가 5,600만 원에서 5,400만 원으로 떨어졌어요. 예, 떨어진 금액은 200만 원 하락했네요. 200만 원. 200만 원은 단기 매매 증권이니까 하락하면 결산 시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로 처리해야 되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200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에서 200만 원 단기 매매 증권에서 뺍니다.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 1일입니다. 5월 1일. 예, 5월 1일. 지금 12월 31일이고 제조부 공장의 1년치 화재보험료
2025년 5월 1일부터 2026년 4월 30일 이렇게 들었는데 그게 360만 원입니다. 보통기금 계좌에서 2차연 납부하고 전액 보험료로 회계 처리하였다. 이게 제조 경비, 제조 원가로 처리했다는 말이죠. 단 보험료는 오랄 계산하고 거래처 입력은 생략할 것. 전부 다 이렇게 지금 비용 처리했다는 말이고요. 이게 비용 처리하면 이게 내년 거 4개월분도 잡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비용에서 빼야 돼요, 4개월치를. 그래서 너무 많이 비용 잡았으니까 보험료 360만 원 4개월치 빼야 되니까 12분의 4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럼 이게 120이거든요. 120 제조원가 보험료 빼시고 미리 준 거니까 이거 차변의 성급 비용이 돼요. 120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입니다.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답안을 이론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 자, 1번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반영된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의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은 각각 얼마인가? 자, 해당되는 장부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서 예정신고 누락분 자료를 찾으면 되겠죠. 2번 2분기 중 제조원가 항목의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올과 그 금액을 각각 기재하시오. 제조원가 쪽이니까 복리후생비 제조원가에 찾아가지고 이 계정 과목 가장 많이 지출한 달과 금액을 물어보고 있으므로 총계정 원장입니다. 이 총계정 원장은 계정 과목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어느 달에 지출이 가장 많고 적으냐 그럴 때 사용하는 장부입니다. 그 다음에 3번 4월 말 현재 미지급금 잔액이 가장 큰 거래처명과 금액은 얼마인가? 계정 과목과 거래처에 대해서 물어볼 때는 여러분 거래처 원장입니다. 자, 3개를 연속으로 조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가가치 탭에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날짜 4월부터 6월을 칩니다. 예정신고 누락분 매출이라고 그랬으니까 매출 쪽 빨간색 매출 쪽에 예정신고 누락분 이렇게 7번 자리 보이죠? 공급가액과 매출세액은 각각 얼마인가 그랬으니까 공급가액은 510이고 매출세액 보이죠? 30만 원이 되겠습니다. 책에다 써놓으시고 하시면 되고요. 시험 보실 때는 수업용 프로그램에 있는 이론 문제 답안 작성 이 메뉴에다가 입력하시는 거예요. 자, 나오실 때 저장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2번 회계관리, 장부관리에 총계정 원장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날짜를 4월부터 6월까지 치시고 계정 과목 복리후생비 제조원가 치시면 4월, 5월, 6월 거 이제 비용이니까 차변에 나오죠. 그래서 지출액이 가장 많이 발생한 올과 그랬으니까 4월이 되겠고요. 그 금액은 41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개 써놓으시면 돼요. 4월이고 41만 6천 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래처 원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말 현재라고 되어 있으니까 4월 말일을 쳐주시고 이렇게 보시면 나와요. 4월 말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냥 치시는 게 더 빠르겠죠, 여러분. 이렇게 치시고 미지급금. 그 다음에 거래처는 전거래처를 조회하라는 말이니까요. 거래처란 빈 곳에서 엔터를 2번 치시면 전거래처를 조회합니다. 첫 번째 거래처가 들어가고요. 마지막 2번째 칸에는 마지막 거래처가 들어가요. 엔터를 이렇게 치시면 여기서 잔액 보시고 가장 큰 거 그랬으니까 여기 보이시죠? 5천만 원 세경상사입니다. 세경상사 5천만 원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